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 출연한 방송에서 키스의 전도사라는 호칭이 붙었던 걸 아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니 내가 무슨 키스에 부끄럽기도 하면서 바보였죠. 여러분들에게 키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목이랑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제가 미연씨 오타쿠였었거든요. 미연씨 오타쿠에서 어떻게 키스의 전도사가 됐느냐. 저는 고등학생이 되고 첫사랑을 했는데요. 문제는 말이죠. 걔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어넘길 일이긴 한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창 게시판, 개인 블로그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라이코스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잘했어 라이코스. 거기에 비공개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같이 이별 일기를 썼죠. 왜 나를 떠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니? 같은 맨날 울었어요. 1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학교에서 급식 먹다가 갑자기 막 눈물 흘러나와가지고 혼자서 교실 돌아와가지고 막 질질 짜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아름다운 추억이었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친구도 사랑도 잃고 현실 세계를 부정하게 됐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상현실 세계에 의존하게 됐죠. 아직도 게임의 히로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잘 지내니? 모리커. 그렇게 저는 오타쿠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거대한 오타쿠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부운영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쨌든 이후로 저는 군대에서 책을 읽고 배우의 꿈을 꾸게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어떻게 키스의 전도사가 되었는가? 제가 도라코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즌 이어가고 있는 인기 방송인데 제가 시즌 1에서 출연을 했었거든요. 배우들을 모아다가 대본을 나눠줘요. 파트너를 정해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키스씬이 들어간 단편 드라마를 찍는데 키스씬을 진심으로 연기하면 사랑에 빠지나요? 라는 기획이에요. 그 방송에서 제가 키스씬을 연기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시청자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정말 좋게 봐주셔서 키스의 전도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될 수가 있었느냐에 대한 이유는 대본이 좋았고 편집이 좋았고 운이 좋았고 뭐 제가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 많겠죠. 그럼 제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게 중요한데 최대한 핵심만 찝어서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키스를 잘할까? 어떤 각도가 내가 키스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본을 받고 일주일 뒤에 촬영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상대 배우의 트위터, SNS 이런 데 들어가서 매일같이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쁘다, 빨리 만나고 싶어, 매일매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 말들을, 그 좋아한다는 마음을 잠재의식 안에 때려 박았어요. 계속.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도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힘이 아니니까 뭐 어쨌든 상대 배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랑 첫 키스를 하는 순간 어때요? 두근거리잖아요. 두근거린대요? 저도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얼한 키스가 키스한 적 없는데 실제로 누가 옆에서 막 주변에서 키스하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거 봤을 때 어때요? 약간 얼굴 빨개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키스를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를 오타쿠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키스의 전도사로 불린 저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노력? 능력? 스킬? 아니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첫사랑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현실 도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리얼한 키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를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환경으로 인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 차이점은 그 상황을 외부가 만든 것이냐 내가 만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비참하다거나 싫다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의지력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의 기회는 오지 않아요. 변화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순간에 다양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인정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난 거 인증샷 너한테 안 보내면 너한테 10,000원 줄게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뭐든 좋아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 분석하고 왜 난 부정적인 생각이 됐지? 왜 난 의지력이 없지? 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들과 연을 끊으세요. 의욕을 없애는 것과 연을 끊으세요. 끊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작은 성공을 하는 경험을 만드세요. 뭐든 좋아요. 미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한다. 평소보다 5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스쿼트 20회를 한다. 이 작은 거 하나를 클리어하는 것만으로 나는 내 인생을, 나의 한 시간을, 나의 하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주세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도 좋으니까 먼저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쌓아가세요. 그게 결국에는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인기남이 된 적도 있었고 어떠한 의욕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매일같이 술 먹거나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놀거나 매일같이 게임만 하던 시절이 몇 년 동안이나 있었고 학교에서 정말 그 연기 공부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공부 무조건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그 모습들이 전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 전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공부도 많이 하면서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기억들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아, 상황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작은 행동을 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